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변화에 집중할 때, 완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자체를 내가 수용할 때 그 불완전은 완전이 된다. 지난번에 제가 뭘 가르쳐 드렸냐면 숫자 세는 거. 원래 숫자 세는 게 자신의 의식을 컨트롤할 때 제일 그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염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름이 수주입니다. 이거 숫자 세는 겁니다. 숫자 세는 거.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게 만들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의식이 깨어있게 만들 때. 그러니까 나름 각성을 시켜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고, 그 숫자 셀 때 약간 리얼하게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쫙 깔아앉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쓰면 좋고, 자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좌우로 흔들어 보고,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팔을 짚어서 이렇게 쭉 한번 허리를 뽑아보고, 좀 더 많이 뽑아서 해야 돼요. 다리를 접어야지. 다리를 접어요, 다리를.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은 장출식이에요, 장출식. 그래서 이게 내쉬는 거를 잘하면, 의식이 이렇게 밑으로 싹 깔아앉게 되거든요. 이게 들이쉬는 숨하고 내쉬는 숨하고, 이제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냥, 이제 초짜들이 하기가 좋은 거는, 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초짜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들이쉴 때는 그냥 편하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하고 내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숫자를 너무 빨리 쉬더라 이러는데, 저도 숫자를 외부에서 읊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냥 숨 쉬면 되지. 이제부터 그냥 해. 그래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 생각으로 코로 내쉰다는 거예요. 그런 식 생각으로. 그래서 혀 끝을 이빨 뿌리에다가 윗니 그 뿌리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눈은 감고, 그 다음에 미간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눈 떠보세요. 보살인같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야. 그렇게 숨을 그렇게 크게 쉴 필요가 없어요. 의식이 집중되면 저절로 숨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3조라고 그래가지고, 조신, 몸을 이제 바로 하고, 조식, 조신, 조심 이래갖고 몸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숨을 골라서 조심, 마음을 이제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식이 안정되면 숨은 저절로 길어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을 길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 도교 수행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한 사람당 호흡 숫자를 가지고 태어난대. 예를 들면 뭐 10,000번 호흡 가진 사람도 있고 20,000번 가진 사람도 있대. 그걸 다 쓰면 죽는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파들이. 그래서 내가 10,000번밖에 숨을 쉬었다가 들이셨다 하는 게, 그 10,000번을 하면 내가 80에 죽어. 근데 그거를 숨을 길게 늘려버리면 160년을 사는 거야. 곱하기 2로 해버리면. 그리고 더 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180년을 산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게. 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은, 그러니까는 화두처럼 방편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숨은. 그럼 죽고 난 뒤에는 뭘로 쉴 거야? 죽고 난 뒤에는 뭘로 쉬어? 그래서 의식이 컨트롤되면 숨은 저절로 깊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재밌는 걸 하거나, 안 그러면 뭐 드라마나 영화도 좋은 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런 게 착 낮춰진다니까. 자기를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상 이 명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 상태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그게 언제 경험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를 딱 맞춰놓고 일어나면, 보통 이제 일과가 일정한 분들은 시계를 맞춰놓으면 시계에 맞춰놓아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살짝 깹니다. 움직이진 않을 뿐이지 살짝 깹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분이 그래요. 너무 불규칙한 분은 몸이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들은 그때 이제 깨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울리겠네. 어떤 때는 무슨 생각도 하냐면, 왜 알람이 안 울리지? 이런 생각을 지가 합니다. 아니,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만 그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지나도 안 울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시계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분 전이야. 우리가 한 1분 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의 의식 상태가 일종의 명상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 흐르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쫙 깔려서 갑니다. 의식이 투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급 명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선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어나려는 생각도 없고, 뭘 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고요하게 쭉 가는데, 이게 정신이 집중되면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길게 가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 봐봐. 요즘은 알람을 울리고 나면 5분 뒤에 또 울리거든. 이게 시계를 끄면 5분 뒤에 또 울리거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다가 딱 어떤 때 걸렸을 때는 그 5분이 굉장히 길게 간다. 여러분 정도 연세가 되면 5분은 진짜 금방 갑니다. 1년도 금방입니다. 머리만 한번 돌리면 1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1년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봐봐요. 어렸을 때 하루도 굉장히 깁니다. 하루가 안 가서 별짓을 다 하고도 하루가 안 갔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깨어있는 것과 익숙해서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신이 각성되면 시간이 일단 길게 갑니다. 훨씬 길게 갑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거보다 훨씬 길게 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잠깐 사이에도 뭐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다다닥 하고 잠깐 사이에도 뭐 자기 지난 일들을 쭉 본다. 이게 가능한 게 이게 길어져서 그래요.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교통사고 당해봤어요? 아니 그냥 뭐 골로 가는 교통사고 말고, 골로 갔으면 없겠지.
제가 교통사고를 한 2번 이렇게 당해봤는데, 아니 큰 교통사고 말고 그냥 사소한 접촉사고.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앞에 앉는데, 운전도 못하지만 제가 멀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를 선호하는데, 앞자리에 앉으면 뒷자리랑 다르게 사고가 나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잖아. 운전하는 놈이나 옆에 앉은 사람이랑 같이 보잖아.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확 꺾으면 이게 몸이 쏠리는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 안 해도 몸이 안 쏠리거든요. 왜냐면 꺾는 거를 아니까 내 몸이 사삭 조정하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하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큰 데미지가 없고, 뒷자리 사람은 쑥 쏠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야 이러다가 이거 박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게 박는다고. 앞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박을 때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 그거 옆에서 보면 불과 1, 2초도 안 되는 순간이니까 싹 박는.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게 좀 긴 시간이면 운전자가 핸들을 꺾든지 해서 피하겠죠. 근데 돌발로 났을 때 다삭 하면서 박는 거고, 그거는 불과 1, 2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렇게 박는구나. 이걸 이렇게 틀라고 얘한테 얘기할까? 내가 지금이라도 안전벨트를 매면 덜 다칠까? 뭐 오만 생각들이 합니다. 아니 그거는 교통사고 나보신 분은 알아. 보통 때 같으면 그 생각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죽을 때 사람이 생각이 여러 가지들을 파노라마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고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충격당했을 때도 그래요. 굉장히 큰 충격당해도 시간 겁나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적인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뻘주름 할 때도 늦게 가잖아. 극도로 뻘주름 할 때. 동구로 가는 것도 시간 더럽게 늦게 간다. 아, 이걸 말을 언제 꺼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낮아지면 전체가 각성하게 되고, 호흡은 길어지고 의식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의식을 못 잡으면 호흡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호흡은 조정이 가능하고 생각은 조정이 잘 안 되거든. 생각을 조정할 수 있으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뭐 깊고 길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단 가슴에 맺히면 안 돼. 제가 그거는 강조하거든요. 이거 허리를 너무 세우면 가슴에 약간 맺힙니다. 깊게 들이쉰다고 이렇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러면 명치 끝이 약간 뜨끔뜨끔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약간 숙이면 그게 됩니다. 호흡이 통과됩니다. 이런 건 다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에 침 고이는 것도 지금은 별게 아니지만, 각성 상태가 되면 침을 삼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언제 삼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보면 제 말이 100% 맞아요. 100% 맞아요. 그리고 이 호흡도 걸리면 나중에 맺히면 나중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꺾고 당기고 해서 깊고 편하게 들이쉬고 그냥 편하게 내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라, 이렇게 숫자 그 100부터 1까지 쉬어지던가요? 네? 어디까지 세지던가요? 몇 가지 세면 없어지던가요, 숫자가? 해본 사람은 알고,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00을 숫자를 못 씁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정신자세로면 199, 98 이거 쉬어봐야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그게 명상 쪽으로 들어가면 잘 되면 80에서 끊어집니다. 80 정도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숫자가 날아가요. 그래서 한 70, 60 그 근처에서 날아가면, 초자들은 그 근처쯤에서 날아가요. 날아가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빛에 대한 것만 꾸준히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막 기억해내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 딱 그렇게 돼. 저처럼 돼.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명상이라는 게 옆에 이제 좀 해본 놈한테 배워야 되는 게 이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물어보기만 하면 물꼬가 탁탁 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그러니까 혼자서 뚫으려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둑이나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바둑도 옆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혼자 두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따닥 가르쳐 주면 돼. 수학도 그렇고 공부도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의지가 없는 놈은 선생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선생이 가끔 한두 개씩만 물어보면 돼, 선생한테. 나머지는 지가 하는 거야. 지가 쭉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딱 막혔을 때 이거 선생님 이건 뭐지요?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요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또 간다고. 선생이 계속 붙어도 물이 없는 놈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물은 계속 있어야 돼. 물은 차올라 오고 거기서 이제 물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틀어주고 요것만 하면 돼,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 숫자 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1까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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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더 간단한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미간에다가 의식을 딱 집중을 하고 그 흰빛이 보인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때려가면서 하면 더 쉬워요. 처음에 자리 잡힐 때는 이렇게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런 빛이 보이든가요, 실제로 뭐가? 전멸하는 데서 시작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탁탁 뭐가 터지는 것 같이. 딱 그렇게 시작된다고.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항상 이게 뭐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지 막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들이쉬고 내쉴 때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명상을 하다가 이걸 명상 상태에서 주워 들었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좀 하다 보면 생길 거야. 주워 들었어. 이게 뭐냐면 현재에서 법신을 이루면 현재에서 그러니까 완전성을 내가 성취하면 그건 뭐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흐름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다 열반 속에 있다. 우주는 다 열반이야. 그래서 현성법신 현법열반이라고 이게 존재는 다 고유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는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건 애초부터 다 열반이었던 거야.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모든 존재가 다 그게 나중에 명나라 때 양명 좌파에 보면 만가성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가성인. 거리에 성인이 가득하다. 성인이 나이 많아서 20살 넘어서 성인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공자 같은 그런 성인이 가득하다. 댕기는 놈이 다 성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 만가성인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존재는 다 완전성이다. 불완전이 곧 완전인 거예요. 불완전 자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을 넘어서 완전을 구하려고 하면 그거는 도달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자체로. 지금 그 자체로. 여러분이 상태가 메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지 전 우주에서 여러분은 유일 존재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게 있을까? 있을까? 없겠죠. 상태가 메롱이라도 유일 존재거든요. 유일 존재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일 존재, 모두가 유일 존재가 되면 그것은 다 그냥 그 독립의 완전성을 가져요. 독립의 완전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이쉴 때 현성법신하고 내쉴 때 현법열반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이게 훨씬 간단해. 숫자 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들이쉴 때 이렇게 한번 하고 내쉴 때 이렇게 한번 하고. 이해가 됩니까? 길어지면 천천히 하면 되고, 숨이 길어지면 천천히 하면 되고, 숨이 짧으면 조금 빨리 하면 되고. 이해가 돼요? 이거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차분하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이 아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각성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보다 조금 깊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조금 깊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진짜 단조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수행이 아니고 진짜 단조로운 수행. 한번 해봅시다. 자, 몸을 또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좀 흔들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해서 한 번씩 쭉쭉 이렇게 풀어주고. 저 불을 뒤에 거를 좀 꺼봐요. 맨 앞에 거 남겨놓고 약간 어둡게. 아니. 예. 그 정도로. 어둡게 해야 돼요. 집에서는 어둡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둡게 하면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 켜놓고 해. 아주 밝게. 아주 밝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제 방에 와볼 일이 없겠지만 제 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이게 잡념이 많을 때는 불 켜놓고 자면 좋아요. 참 거지 같은 방식인데 불 켜놓고 자면 여기다 스탠드 하나 켜놓고 한번 잡아. 그리고 의식을 이렇게 한번 집중해봐. 진짜 환하게 집중된다. 스탠드 끼고 해봐. 스탠드 끼고. 별짓 다 해봤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별짓 다 해봤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동안 불 켜고 계속 잤었어요. 불 켜고 잤었어요. 또 틀려.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기에는 불 켜고 너무 밝게 해서 잠이 옵니까? 이러는데 낮에도 자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우리가 그 애들 그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이렇게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막 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게 외워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걔는 그게 되거든. 여러분도 해보면 그 소리가 나중에는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들린다니까. 그리고 어디 이게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뭐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놨대 말도 안 들리게 이러는데 조금만 앉아서 대화하면 얘기가 들려. 걔가 볼륨을 줄인 게 아니다. 그거는 그대로 틀어놨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도 들려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걸 관통하는 또 다른 층위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줘야지. 에너지를 어디서 이렇게 막 뽑아오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유행하는 이런 원기의 에너지를 내가 탄다. 아까 그 열자가 바람을 타듯이 내가 그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 누가 내 잘못된 거를 없애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라져요. 이 바를 정자. 이건 오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의 개념이 아니고 선이나 어떤 완전성이나 깨끗함의 개념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최적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거기서 그럼 무엇을 관통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행복한 거 있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제가 싫어하는 말이 10년만 젊었으면 뭘 했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너는 늙고 있어. 그거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10년만 젊었으면 할 건데 그때 안 했어. 그럼 지금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가면 할 것 같아? 그놈이 그놈이요. 안 해. 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스님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제가 보시라 할 건. 그런 놈 언제나 안 해. 생기면 할 것 같아? 안 해. 다 똑같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가정을 해가지고 아유 이번에 뭐 복권이 되면 뭐 아유 안 해. 복권 되면 네가 여기 올 것 같냐? 그놈은 정신이 글러먹은 놈이거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걸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행복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의 찾아야 돼. 자, 요거 한번. 자, 앞뒤로 좌우로 좀씩 움직이고 팔 뻗어서 하고 그다음에 요 다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왼쪽 다리 안으로 넣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 넣고 이걸 위로 접치라니까. 다리를 이 다리를 이쪽 다리 위로다가 이렇게 접치라니까. 접쳐. 이렇게 접쳐. 이렇게 접쳐. 접친 뒤에 이렇게 밀어내. 접친 상태로 있으면 쥐나. 그래서 좀 밀어내.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다리가 그냥 편해. 그게 가장 앉았을 때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초짜 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걸 저는 권장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움직이면서 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이 움직이면서 작동해야 돼. 앉아서나 누워서 되고 어떤 환경에서 되는 건 다 내게 아니오. 어떤 환경에서도 나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게 내 건 거예요. 자, 그렇게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쉴 때 현성법신하고 내쉴 때 현법열반하고 그냥 이렇게 반복만 하면 돼요. 미간에다가 의식은 집중하고. 호흡은 길어지면 길어지는 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템포를 하면 되고. 4글자씩. 집중은 내쉬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쉬는 숨 쪽에.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보세요. 아까 그 열자가 바람을 타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풍욕한다고 생각하고 원기의 흐름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다가 느껴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바람이 부는 거를 내가 느끼듯이 온몸이 이렇게 뭘 타는 것처럼 느껴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좌우로 앞뒤로도 이제 좀 흔들어 보시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시간은 절대 15분 이상 하면 안 돼. 그냥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리고 길면 한 15분 정도까지.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초반에는 30분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좀 먹먹해집니다. 깨어 있을 때, 행동할 때 쓸 수 없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다 네게 아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돈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겠지.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가져갈 수 없는 게 몸도 못 가지고 가요. 네 몸도 못 가지고 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꿈속에서도 못 가지고 가요. 꿈속에서도 내 몸이 바뀌어도 내 몸인지 모르고 내 가족이 바뀌어도 내 가족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은 뒤에 못 가지고 가는 건 둘째치고 꿈으로도 못 가지고 가. 그런 거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건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본질적인 거 몇 개 안 남아요. 그 외에는 싹 못 가지고 간다니까. 꿈속에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안정적 투자. 그리고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못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기가 되죠. 원기가 되죠. 그래서 그 노마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목민. 우리는 유목민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빌어 쓰는 거다. 빌려 쓰는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목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집착이 벌어져요. 집착이 털어진다니까. 예. 집착은 적을수록 좋고 원력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계속 쥐고 갈 수만 있으면 집착도 문제가 없어. 근데 놔야 될 때 집착이 많을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고통의 그게 커져.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신결에 보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닌 거는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겠지.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변화에 집중할 때. 완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자체를 내가 수용할 때 그 불완전은 완전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것 외에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선에서도 이 개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용시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냈으면서도 결국 그렇게 못하고 다시 어떤 것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초점이 분명한 게 이해하기가 쉬워. 자, 이걸 보세요 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 하지만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퇴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나라선을 비판하는 거고 당나라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는 미학 시대입니다. 미학 시대. 철학은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울산이잖아요. 울산에 뭐 삼산동에 아파트 그러면 그게 3억이에요. 그럼 내가 금매로 내놔도 10%에서 20%를 손해 보는 거지 1억에 내놓지는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진장 가치가 있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껌값이에요. 예술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예술품. 아니면 유품.
부모님, 유품.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되고, 그런데 행복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고 불합리성이 오히려 행복을 많이 줘요. 합리성은 안정성을 줍니다. 합리성이 안정성을 줍니다. 하지만 행복은 불합리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성만 가지면 명품이 필요가 없다니까. 물건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행복은 마크에서 오는 거라니까. 이게 뭔지 알아? 여기서 행복이 오는 거라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판단을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판단은 공유되는 판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뭐 진운의 안경이야. 진운의 안경이 미학적 판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행복은 오히려 미학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불완전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불완전을 수용해서 열자가 바람을 타듯이 그것을 내가 그 원기의 운행을 느낄 수만 있다면, 원기의 흐름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의 최선이 맞춰져. 우주라고 하는 게 원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윤회론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류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윤회론이 되면 어떻게 그럼 영혼이 계속 발생하냐? 이게 뺑뺑이 돌면 총량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유교에서 불교 비판할 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주에 어딘가는 깨지는 데가 있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어딘가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어딘가는 깨지겠지. 우주의 총량이 가감이 있을까? 그냥 여기 줄었다가 저기 줄었다가 바닷물이 여기저기 증발했다가 저쪽에 비로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적화를 갖춰줘. 원기를 자각하게 되면 최적화를 갖춰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면 한다. 인간이면. 개도 사람 말만 할 줄 알면 이거 하락하면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목적은 뭐냐? 기본적인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살아서 얻을 수도 있고 죽어서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원기는 선택해 줍니다. 그게 치우친 거를 중화시켜주는 우주의 어떤 원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치우친 거에 대한 중화예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면 스스로 모든 곳에서 완전성을 봐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자각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서 쓰면 돼. 이게 당겨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그 부분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좋게 하고 싶으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억력은 안 늘어납니다. 제가 해본 방식으로는 기억력이 총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게 제일 단적인 예가 주리반특이에요. 아라한가를 얻기 전에도 반개송을 외웠고 아라한가를 얻고 난 뒤에도 반개송을 외웠지 한 개송도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뭐냐? 머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 행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 술수라는 방법 중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방식으로는 창의력은 늘어나도 기억력은 안 늘어납니다. 몰라.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검토하지 않은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어요. 아무튼 기억력은 안 늘어나. 나는 기억력이 늘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거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명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부분에서 저는 치매 걸리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치매에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잘 봐. 치매 걸리는 놈은 다 사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지가 지정신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놈이 무슨 놈의 수행자야. 깨달은 사람이 무슨 지 생각도 컨트롤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 그냥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그래서 명상을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몸도 안 쓰는 근육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요가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근육을 고르게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명상도 생각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잘 안 도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내 행복이 있는 사람은. 기웃거리는 놈은 다 사짜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고, 그게 미학적 판단이거든. 옆에 놈이 뭐라고 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상한 사람만이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주관이 서서 의지가 분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뭐 연극을 하는 사람이든, 야 그거 해서 밥벌이가 되냐? 맨날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도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못 버니까 너무 불행하다. 그건 이제 다른 사람 시각이고, 자기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소신 하나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모든 행복은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비극적인 거는 주변에 기웃거리는 거. 특히 나이 먹어서 애들 기웃거리고 손자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더럽게 추접스러워. 더럽게 추접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비극이에요. 인생 비극입니다. 몰라, 돈이나 많으면 그나마 꼴을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돈도 없고 이렇게 기웃거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는 거. 그리고 행복은 미학적 판단이고, 미학적 판단에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문화재가 어떤 게 높은 거고, 취미가 어떤 것은 좋은 취미고 어떤 건 나쁜 취미고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취미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은 미학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은 철학이 아니고 미학이다. 그리고 미학은 취미 판단이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이제 열심히들 다 해서 행복한 대열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안 하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타짜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 아니면 애들 사진이나 계속 손자 사진이나 찍다가 손자한테 나중에 개무시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그 손자가 크면 할머니를 결국 나중에 개무시하지.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명상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고요하게 잠겨서 그렇게 중심 잡힌 삶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